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지 일주일 만인 어제 오후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어제 행정법원의 결정은 우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됐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일단 중요한 게 직무 배제가 사실상 해임 정지 등 중징계 처분과 같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법원의 그 직무 집행 정지의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과연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손해냐 아니냐가 대단히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그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네. 이건 금전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명의 손해. 그리고 사후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옥현 변호사가 이제 추미애 장관 대리인이었거든요. 이옥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직무가 배제된다라는 거는 그대로 직무에서만 직무 못할 뿐인 것이지 네. 본급은 그대로 나오니까 금전상의 손해가 아니다. 이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잘못된 얘기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회복돼서 없는 손해인 것이고 금전상으로도 더욱더 금전상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이 직무 배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거거든요.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 이 전제를 하면서도 말이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네. 맹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맹종할 경우에는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10월 22일 날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하고 비슷해요. 지휘 감독을 받긴 받지만 그러한 지휘 감독권은 최소화돼야 된다는 얘기하고 맥락이 통하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가 비슷한 얘기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네.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물론 직무 이제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이 판단이라는 게 완전하게 징계 사유가 적법하냐 여부라든지 혐의가 있느냐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법원에 가서 이제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 입장을 얘기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도 맞지 않다라고 또 판시한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또 아니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뭐 법에 규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본 거죠. 감찰위원회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내린 그 일련의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수사지휘권 문제, 감찰, 그리고 징계 청구를 해서 이제 뭐 징계위원회가 내일 모레 열리겠습니다만 직무 배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상당히 위배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분명하게 입장을 내린 거라고 봐야죠.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대단히 어떤 명분이라든지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대의가 상당히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감찰위원회도 직무 배제 그리고 징계 청구,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회의 결론이 뭐 4일에 있을 징계위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다거나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있고요. 네. 자, 윤석열 총장 어제 오후 5시 10분쯤에 대검찰청에 다시 출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얘기는 자진 사퇴 얘기가 지금 여권 내에서 나온 지가 네. 오래됐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또 자진 사퇴 얘기를 꺼냈었고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일축한 거라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자진 사퇴할 생각이 있다면 헌법 정신과 법치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 같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일반 검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얘기. 버팀목이 되겠다는 얘기는 사퇴 안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한 발 물러나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예, 그래. 또 고기영 예. 법무부 차관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상황에서 중요한 두 인물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대검 차장이 간곡하게 물러나 주시오라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물러나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부분들 우리가 주셔야 될 것 같고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법무차관은 아시다시피 다 추미애 장관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 고기영 차관, 법무부 차관도 일련의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잖아요. 장관이 위원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장관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법무차관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고 또 나중에 그래서 만에 하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에 하나 나중에 법원에서 윤 총장이 징계 청구에 대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하게 되면 윤 총장이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법률적인 책임 같은 것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일련의 이 지금 절차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 부당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의 표명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속 인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사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예정대로 징계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징계위원회를 일단 연기했잖아요. 네. 윤 총장이 청구를 해서 이제 요구를 해서 연기를 했다라는 건데 글쎄 징계를 꼭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원의 지금 판단이라는 건 행정법원의 얘기는 현재 추미애 장관의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사실 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징계위를 꼭 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전국이 지금 굉장히 꼬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금 추미애 장관도 생각을 달리해서 징계위를 안 열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퇴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그동안의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아마 징계위 열어서 최소한도 면직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는 이 정권에 더욱더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고기영 법무차관도 사의를 표명했고 대검차장도 이 조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전국 검찰의 거의 100%에 가까운 검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거대한 조직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논리가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대의나 명분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꾸 이 부분을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쪽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건지를 그거를 저는 이 여건이 좀 되돌아올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 몰아붙이는 게 이런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감찰위의 결론이라든지 물론 감찰위가 징계위의 결정을 완전히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한다면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국을 출구를 모색하고 그래야지 추미애 장관도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서 관련 논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추미애 장관을 만났고요.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일반적으로 분석들 할 때 동반 사태 얘기들 하고 있고 네. 일단 징계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고 면직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각 때 공수처 출범한 다음에 개각 때 추장관을 교체한다 그런 시나리오인데 동반 사태와 이제 말하자면은 순차 사태가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여권도 이 전반적인 상황을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